제2공장 주소를 위성사진으로 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 뷰로 보면 이런 입간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때도 그랬지만 기업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점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투자 권유나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카테고리도 코미디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TMI로 넘쳐나는 영상이 될 것 같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관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난 2월 5일 상장을 이미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나 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공모가 12,400원 기준 5,300억 정도입니다. 5분의 1,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로고도 같고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이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현재 제약회사 구조를 빠르게 살펴보면 대형 제약회사의 경우 직접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생산도 직접 해서 판매까지 모두 해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혹은 전부를 외주, 위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R&D와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마케팅과 영업은 각 지역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반도체로 살펴보면 제가 요새 너무나 갖고 싶은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경우 엔비디아는 해당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나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AMD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고정된 생산 설비를 갖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경우 R&D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을 종합 제약회사 엔비디아와 AMD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TSMC와 삼성전자를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장돼 있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개발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생산뿐만 아니라 임상 관련 진행도 가능한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속한 CMO 업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어떻게 생산하냐의 문제인데요. 바이오 리액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동물성 세포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원하는 약품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유리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엔 대규모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액체처럼 나오기 때문에 리터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 큰 PT가 2리터인 걸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전에는 2000리터보다 작은 설비들이 꽤 많이 이용됐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는 10,000리터보다 큰 생산 설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 설비들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아웃소싱을 맡기는 규모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11.7%의 연간 성장을 기록하던 산업이 13.7%로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를 살펴보면 세계 1위는 바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 론자 등이 업계 1순위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이하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 론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다양한 용량의 생산시설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영국에는 1000리터짜리가 6개가 있고 스페인에는 10,000리터짜리 4개가 있는 식으로 전 세계에 걸쳐 33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 중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해도 5,000리터 6개, 15,000리터 10개, 1,000리터 4개, 15,000리터 12개, 총 36만 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4호 공장을 진행 중인데요. 용량은 무려 25만 6천 리터로 준공이 되면 62만 리터가 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의 생산 능력을 알아보면 현재까지는 19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 송도 3공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6만 리터의 국내 생산 능력이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에 SK팜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SK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앞선 랭킹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CMO 생산 규모가 총 100만 리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CMO 업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만 4천 리터로 1위입니다. 2위는 론자로 33만 리터입니다. 베링걸 인겔하임은 31만 9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생산 능력은 얼마일까요? 로드뷰로 확인해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공장입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매우 예쁜데요. 2020년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최우수상입니다. 생산 설비는 모르겠지만 건물은 매우 잘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생산 능력을 알아볼 텐데요. 규모는 6,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생산 설비 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티어를 살펴봤는데 6,000리터면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CMO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능력이 10,000리터 이상이 되지 못하는 업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싱글 유즈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이오 리액터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합니다. 매우 크게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유즈는 이런 용기를 일회용 백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방식에 중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을 때 김치찌개를 만들고 나서 된장찌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용기와 연결 라인들을 세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일 텐데요. 하지만 CMO 사업은 여기에 더해 소독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싱글 유즈 방식은 단순히 이 백을 버리고 새 백을 넣으면 되니까 매우 간편하게 2시간 만에 생산 준비가 완료됩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예 다른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3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싱글 유즈 방식은 48시간 만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기존 회사들은 전부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생산 용량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회용 백은 단순 비닐백이 아닙니다. 특수 처리된 백인데 이 사이즈가 1리터에서 2,000리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리터 이상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계속 씻고 소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생산 때마다 이 백을 재사용할 수 없고 매번 새로운 백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2,000리터 3개에 멈추지 않고 생산 능력을 늘려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공장입니다. 2,000리터 14기, 5,000리터 14기를 갖출 예정인데요. 앞에서도 살펴봤듯 2020년 이후로 대량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량 설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2공장은 2,000리터 14기와 5,000리터 14기로 구성된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을 혼용하는 것에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이 둘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노하우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싱글 유즈 방식으로 노하우를 키워왔기에 이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방식에서는 다시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2공장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을까요? 제2공장 주소를 위성사진으로 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뷰로 보면 이런 입간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드뷰 사진이
2020년 5월이라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밝힌 바에 의하면 1차는 2000리터 14기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공장을 만들었던 웰크론한텍이 2공장도 만들게 되는데요. 2월 1일에나 수주가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수주하기 전에 건설이 진행되었을 리는 없고 이제 11달 안에 제2공장 1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장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앞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5,000리터 6기를 만드는데 25개월의 시간과 3억 5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공장은 생산 규모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1공장보다 높은데 건설비는 1,51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약 1,5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공장을 매우 저렴하고 빠르게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0억 자금의 일부는 바로 IPO 공모 자금입니다. 이번 공모와 청약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에게 866억의 큰 돈을 유치합니다. 이 866억은 공장 건설에 686억, 운영 자금에 180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 자금은 정확히 1년 운영 자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1년 운영하는데 180억의 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에 비해 공모 자금은 매우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2021년 매출 유입액, 즉 2021년부터 번 돈과 금융기관에 빌리는 걸로 조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족액은 772억이나 됩니다. 혹시나 공장 건축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1년 안에 수익을 뽑지 못해서 몇 년의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면 부족한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상 매출 내역을 보면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345억의 매출을 추정했는데요. 매출은 HD201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HD204 그리고 그 외 CMO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D201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HD201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개발한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허셉틴이라는 신약이 있었고 신약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만든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HD201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쉽게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최초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5개 업체가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미 3년 전인 2018년 3월에 유럽에 출시했고 셀트리온도 2018년 5월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생산되고 판매된 지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아직 유럽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인 단계에서 먼저 앞서간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된다고 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7번째 회사가 됩니다. 신청이 승인될 확률은 100%가 아닙니다. 85.3%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꽤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 현재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셀트리온의 허주마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16%인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보다 2달 늦었지만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총 70개국에서 승인,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허주마의 매출을 보면 출시 당시에만 1,481억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HD01이 허주마처럼 팔린다면 이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2021년부터 바로 200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EMA 승인 전에 CHMP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CHMP의 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CHMP 승인이 나고 보통 3달 정도 후에
EMA 판매 허가가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은 판매 허가 전부터 빠르게 유통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 결과 3달 만에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즉 CHMP 승인 이후에도 6개월의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매우 빠르게 대응했음에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이 벌써 3월이 됩니다. 3월 초에 CHMP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시판이 되려면 6개월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이미 시장에는 5개의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업체가 들어가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가 자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에서 얼마나 정상적인 제품을 뽑아내는지를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90% 이상을 넘겨서 제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싱글 유저 방식으로 매우 적은 용량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 반도체에서 살펴봤듯 나온 이 6,000리터가 전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최고의 수율을 낸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지만 리터당 32g의 수율을 실현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0.8에서 4g 내외인 걸 보면 무려 8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업계에서 물음표를 하고 있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 싱글 유즈 방식 외에도 결국 스테인리스 스틸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수율을 뽑아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요 제품인 HD204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엘러건과 화이자가 미국에 출시까지 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보다 앞선 회사가 총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HD204는 현재 임상 3상 중입니다. 임상 3상 중인 회사만 5개가 되는데요. 이 중엔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제품으로 승인되기까지 성공 확률은 실패 확률보다 조금 낮은 49.6%인 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가장 제품 가능성이 높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01을 판매 승인이 나서 최고 수율을 뽑아내 생산하기만 하면 미래는 밝을까요?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존 업체들은 이미 3년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미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가격으로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무려 35%나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바로 기존 판매사인 화이자가 가격을 똑같이 맞춰버렸습니다. 삼성은 이전에도 반도체 후발주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를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치킨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략을 통해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판매 승인과 최고 수율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다 실현이 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금력이 비교도 안 되게 막강한 기존 업체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HD01이 너무나 후발주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품은 어떨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매우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상 이상 진행된 것은 HD201과 HD204밖에 없습니다.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CMO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 상위 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2만, 베링걸 인게하임과 론자는 100만 리터를 넘겠다고 선언하고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수많은 업체들도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CMO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공장을 만드는데 2021년부터 매출 유입액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물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입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운영비는 180억씩 필요합니다. 이 부족 금액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전환사채나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2공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미래는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2021년부터 예측한 대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같은 박소연, 김진우 최대 주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다른 점은 박소연, 김진우 최대 주주가 경영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진우 설립자는 초기에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2019년 10월 23일 사임하였습니다. 박소연 최대 주주도 2019년 10월 8일 사임하였습니다. 결국 최대 주주는 지분만 가지고 있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3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들의 주당 취득 가격이 50원이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다면 매우 큰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3,707원에서 5,196원의 취득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제외되기 전 기존 주주는 27.12%, 공모 주주는 14.96%의 유통 가능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합계는 40.08%로 매우 높습니다. 상장 규모가 5,418억 원인 걸 감안하면 유통 물량은 2,238억이나 됩니다. 특이한 점은 소액 주주가 매우 많다는 점인데요. 거의 코넥스 상장 기업만큼의 소액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를 하면서 주주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말 2,345명이니 지금은 훨씬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장외 거래가를 38 커뮤니티에서 살펴보면 매도 희망 가격은 2만원, 매수 희망 가격은 19,500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12,400원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18,000원에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역시 공모가 12,400원에 비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장 이후 기대 수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330만 주가 넘게 있습니다. 5,196원으로 공모가보다 낮은 상태인데요. 상장일부터 3개월마다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70%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유리한 조건에 팔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장 이후 바로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습니다. 62만 5천 주인데요. 행사가액이 8,000원입니다. 공모가 12,400원에 비해서 괜찮다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처럼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채는 사채대로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주식을 8,000원에 살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권리도 상장 당일부터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채 금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기 상환 수익률이 분기 단위 연복리 5%인 것을 감안해 보면 사채의 이자도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은 이자도 챙기고 추가적으로 주식을 8,000원에 매수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369.91대 1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819.76대 1이었는데 그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운용사, 투자매매, 연기금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와 그동안 참여한 적이 없었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많이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 청약이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지난 수요 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근 가열된 분위기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69.91대 1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청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퀀타 매트릭스의 185.56대 1, TNL의 338.91대 1이 그나마 최근인 것 같습니다. 최근 경쟁률에 비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항상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리던 예측들이 중간과 하위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이쪽에만 예측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요. 그 외에도 적지만 수요 예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400원을
넘는 신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모가는 12,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장가와 같은 가격 미지시도 21.72%나 되기 때문에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된 건 크게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이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비교해 현격히 낮아졌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17.33%의 참여 건수 비율을 보였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최근과 살펴보면 나노 CMS, 뷰노보다 건수 기준으로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매우 중요한데요. 싱가포르 글래스도어 평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주주들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지만 리더들이 리더십이 없고 CEO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 윤리도 없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5점짜리 평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사팀이 작성한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좋은 회사여야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핵심 인재들이 이끌어가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참고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공모 가격의 90%, 11,200원이 보장됩니다. 즉 12,400원에 청약에 참여했지만 만약 주가가 많이 내려가도 12,200원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전 시엔투스 성지는 32,000원이 공모가였고 28,800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환매 청구권이 보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28,8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보다 먼저 상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공모가 32,000원을 상장 당일 하회하였지만 이후 크게 상승하였고 현재 공모가보다는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공모에 참여한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처분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지분을 매수했는데요.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전부 개인 투자자가 매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3,293억을 매입했는데요. 매우 놀라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주춤하고 고점을 찍었던 증시 자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따상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상장 주식도 매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매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미래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례 배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모르겠지만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 손실은 10%로 제한되고 그래도 바이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줄 거라고 믿으시면 비례 배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큰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조금만 올라도 다른 청약 대비 이익의 총량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비례 배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매우 크고 여러모로 부담스럽지만 안 하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균등 배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신다면 이번 청약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